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당시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차 이뤄진 통화였다는데 왜 인사나 안부를 개인 폰이 아닌 비화폰으로 전했는지, 또 검찰총장에게 왜 비화폰이 지급됐는지도 의문인데요. 해당 통화 며칠 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 두고도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동안 2차례 정도 수분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무실 전화나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경호처 비화폰으로 서로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며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명 씨는 언론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 나오잖아요, 여자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이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할 거란 전망도 나오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고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이 비화폰으로 사건 관련 의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검찰청은 부인했습니다.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인사차 연락위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 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던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직책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전임 이원석 총장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장관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소통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심우정이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내년 9월까지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숨 넘어갈 것 같고요. 네. 네. 그 꼴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심우정이 비화폰을 지급받았다. 자, 그 뉴스가 정말 이 큰 예. 뉴스인데요. 예. 이 지금 김용현 이 재판과도 맞물려 있을 거고, 안 그래도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죠? 예. 왜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고 마치 감싸듯이 할까? 방첩사와 함께 네. 해서 중앙선관위 서버 들어갔던 것들은 과연 진실이 뭘까? 네.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익히 많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죠. 비화폰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죠. 예,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것도 나왔고, 네.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명태균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시기에 통화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또 있거든요.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일종의 그냥 안부 전화 했다듯이 안부 전화를 뭐 왜 황당한 변명을 했죠. 예, 안부 전화를 일반 전화 하면 되지 왜 비화폰을 할 것이며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전대미문의 사건일 겁니다. 그게 이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갈 것 없이요. 내란에 어떻게 그 심우정이 복무를 했는지, 가담을 했는지가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심우정이 지금이라도 내란 피의자가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빨리 사퇴를 해라. 그리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라고 이제 오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심우정이 내년 9월까지 계속 있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란이 내년 9월까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우리가 심우정에 대한 압박, 심우정 사퇴 이거를 빨리 앞당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검찰 조직원들도 굉장히 지금 속이 터질 것 같거든요. 이 몇몇 그러면 수뇌부 때문에 네. 나머지 자기네 조직이 전체가 이거를 막 비호하듯이 됐다라는 걸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요새 심우정한테 사건 보고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심우정이 그 안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심우정에게 뭔가를 보고해봤자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네, 네. 오히려 그 결론이 가야 될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본인의 일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만을 위한 검찰총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연명을 위해서 조직을 팔아먹고 전체 국민들의 네. 일종의 이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덮어주고 감춰주고 간다. 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비아폰 그렇습니다. 썼다는 자체가 네. 검찰총장이 왜 비아폰을 쓰죠? 그래서 그동안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경찰이 세 번인가를 다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도 다 풀리는 거예요. 비아폰에 정치검찰 관련 내용이 많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잖아요. 선관위 출동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내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성정상 지가 제일 좋아하고 무조건 막다는 게 정치검찰 후배들인데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 불러들여서 미리 단도리 한 자인데 검찰에 아무 말도 안 했다. 믿기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한 이창수 이게 또 심우정뿐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두 놈 더 있을 수도 있고 비아폰을 예, 사용한 자들이 핵심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심우정 역할이 이제 하나씩 드러날 텐데 심우정이 세상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지가 알아서 그만둬야죠. 이 정도는 그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옛날에 이제 그 권력기관들의 애풍을 받지 않고 책무를 다해라고 임기를 보장해 준 건데 지 스스로 그냥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 노릇을 다 한 거 알면서 구성으로부터 신뢰도 잃었는데 지금 심우정이 검찰총장 인정한 조중동도 인정을 안 하는데 얼른 그만둬야죠 일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검찰이 독립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그렇죠. 준 것이지 본인들 스스로 정치짓하고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아부하라고 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은 정말 그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고요. 죄 지은 자들의 징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화폰. 예. 비화폰을 받은 사람들은 내란에 다 죄 지은 자다. 그렇죠. 그라고 하는 것들을 다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다수를 제일 먼저 올릴 것이고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아마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비아폰을 나눠줬겠죠. 네. 경호처는 대통령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검찰청은 대통령의 지휘를 바로 받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검찰청법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수사 관련돼 있는 사항은 일단은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의 지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수사 관련해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호처에서 비아폰을 검찰총장한테 줍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급 시점도 봐야 되고. 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할 경우에 아무리 뭔가 수사 관련돼 있든 아니면 법무부의 사무와 관련돼 있든 간에 보통은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넘어간다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지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로 검사 출신을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하고 윤석열은 한 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일주일 전쯤에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비아폰으로 뭔가의 의사소통을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직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 통화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거는 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로이자 통화하는 그 경로다. 이거는 바로 대통령실에서 직보를 하든 뭔가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런 경로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변명하기를 통화가 부재중 찍혀 있는 거에 대한 응답은 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 같지도 응답을 않은 했든 뭐를 했든 통화는 한 거 아닙니까? 비아폰을 준다고 그냥 검찰총장이 받습니까? 그걸 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검찰총장이 훼손한 거고 일반적인 검찰총장 같으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엄 선포했을 때 박성재하고 심우정
계엄의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의심을 샀던 게 뭐예요? 김용현이 검찰 수석하기 전에 대검차장하고 비아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용현이 전화를 5대가 갖고 있었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상원한테도 그걸 줬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출석하는데 대검차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지들끼리.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심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조율했다고밖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정은 내란에도 공범이고 그 이전에 수사에도 공범이고 윤석열과 한 몸이었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김수진님 답답하다 진짜. 이게 정답이죠. 이 모든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월요일 홍사훈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최강수진 조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주식시장은 또 올랐더라고요. 이스라엘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데도 올라갑니까, 우리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2,950선 막 왔다 갔다 하는. 세계적으로 주가에 불만 있는 나라에다가 윤석열을 수출해줘야 될 것 같아. 잠깐 보냈다가 빼내기만 하면 주가가 확 올라간다, 그다음부터. 유일하게 변한 거는 윤석열이 없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주가 조작인가요? 그쪽 일가가 윤 씨 부부가 주가하고는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전문가라서. 지금 대선 이후로 꾸준히 오르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그 사태 나고서 확 빠졌더니 세계적으로 다 올라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하여튼 좋은 징후 같습니다. 하여튼. 네. 자, 오늘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 기대 때문에 오르는 거죠. 뭐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오를 거다. 이게 그리고 어쨌든 계속 좀 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쓸데없는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 이거 망국적인 그 자금이니 여기 투기 자금 다 주식으로 옮겨가게 하자, 드라이브를 걸자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예, 사실. 주식에 투자하는 건 사실 기업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랑은 다르죠. 똑같이 불로소득이라도 다르죠. 야, 근데 그걸 가지고 참 옛날 얘기지만 그 시장 친화적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옛날에 우리 이미선 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서 네. 남편이 난 부동산 투기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네. 주식에 투자했다. 네.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때 공격했습니까? 헌재 재판관이요. 네. 그때 청문회 때 네. 주식이 무슨 뭐 얼마치네 뭐 어쩌고 하면서 아니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동산은 정말 이거 그 부가가치가 하나도 창출될 수 없는 그렇죠.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기지.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로스 게임에서 누가 남의 거 뺏어 먹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네. 제가 여기서 몇 번 말했지만 한 명이 웃으면 한 명은 반드시 울게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라는 예. 거는 10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웃을 수가 있는 거고. 왜냐? 부가가치를 생산하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업자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예. 저는 이게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겠죠, 그렇게.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세상이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어릴 때 생일 선물로 주식을 사주고 예. 그게 성인이 됐을 때 이 회사와 함께 애가 성장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의 어떤 출발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고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자, 이게 성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계엄 터지기 2달 전에 김주현하고 심우정이 둘이 비화폰으로 2번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측은 다 현실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저는 분명히 저럴 줄 알았어요. 네네.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막았지 네, 비화폰 서버 서버를, 수사를. 네. 맞아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네. 분명히 심우정 총장이 뭔가 관련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도대체 이유가 납득이 안 없다. 된다. 네. 네. 그래도 일단 저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거 시점도 묘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건 당시 좀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10월 8일하고 11일이잖아요. 통화한 게. 이때 한 번에 이제 그 심우정이 김주현한테 통화했고 이때 12분 통화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이때는 반대로 김주현이 심우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때도 11분이야. 두 사람 합치면 한 24분 넘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10월 7일 날 이 전에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PC 압수해서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바로 3일 전은 10월 7일에는 명태균이 채널A에서 그 보도를 했잖아요.
검찰이 나 잡아놓으면 한 달 내에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었죠. 이렇게 됐고 뭐 이 통화 이후에 17일에는 김건희 그 도이치 주가 조작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자, 이 두 개의 통화 어떻게 좀 앞뒤 사건을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주현하고 심우정하고 전직 이제 상하급자 관계였잖아요. 직속. 그렇죠. 검찰 일과장, 데리고 있었죠. 검찰국장. 예. 김주현이가 국장이고. 예. 근데 12분이 넘게 10분이 넘게 통화를 한다는 거는 제가 나름 조 변호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되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0분 이상 통화할 얘기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통화하면? 그죠? 굳이 따져보자면 홍사원 앵커 욕할 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오래는 못해. 별로 아이템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사건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저것들이 뭐 언제 만나서 그렇죠. 밥 먹자고 약속하겠습니까? 아니 선배님하고 뭐. 저하고야말로 선배님 뭐 촬영 일찍 오시면 점심 드시겠습니까? 뭐 시켜놓을까요? 이 정도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용건이 있어서 하는 당연하죠. 거예요. 저 위치에서 그리고 평소에 그러면 김주현이 민정수석 되기 전에 예. 심우정이 검찰총장 되기 전에도 저렇게 통화 길게 하는 사이였을까? 예. 아니란 말이죠. 일단 네. 심우정이 그래서 그 왜 통화했느냐 그걸 아마 한겨레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답을 내놨어요. 네. 답을 내놓은 거는 먼저 그 김주현한테 전화가 와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네. 안보 인사 그리고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해서 통화를 했고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는 사실 일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걸 10분 넘게 두 번의 통화가 24분 넘게. 저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이 게 안 되는데.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민정수석하고 통화할 일은 없어요. 그렇지. 왜 검찰총장하고 통화해요? 법무부 장관이면 몰라. 그럼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하면 몰라도 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한 얘기인데 예. 그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 예. 검찰 정책과 행정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사건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 예. 뭐 사건의 결정까지는 결론에 대해서는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뭐 언급한 바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고 그 생각이 나네요.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혜병 사건 때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하고 군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경찰에서 기록 탈취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 법무관리관이 너 왜 통화했냐 그러니까 군사법원에 무슨 업무와 관련한 뭐 이런 그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예. 맞습니다. 똑같은 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란 때도 그랬잖아요. 전화를 왜 했느냐라고 예. 하니까 뭐 갑자기 무슨 일상적인 뭐 정책에 대해서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게 일단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그 명태균 사태가 한창일 때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예. 부적절한 겁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무슨 정책에 대해서든 뭐 어떤 이 업무 관련해서 내용을 전화할 게 있으면 원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은 같은 그 행정부서에 있는 법무부 장관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칼잡이인 검찰총장한테 다이렉트로 10분 이상씩 두 번이나 전화를 서로 나눴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누가 봐도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6일 뒤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를 했잖아요. 김건희를.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관련해서 통화를 한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도 중앙지검이 저 무혐의 처분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총장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예. 그때 그걸 알고 전화한 거예요. 딱 일주일 차이잖아. 그럼 저 10월 10일하고 11일 날 전화한 거는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저용권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아니 어디든지 그거를 중앙지검이 발표하는데 그만 하루 전에 아니면 그날 아침에 연락해서 총장님 무혐의할 겁니다. 그러고 발표하나요? 아니거든. 일주일 전에 한단 말입니다. 통상. 근데 검찰총장이 원래 비어폰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저기? 비어폰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렇죠. 원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와대에 있는 네, 사람도 안 네. 써요. 나 비어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갖고 있는 거지. 그것도 저기 수석방에 유선으로 비화폰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왜 합참의장한테 그 취임 그 임기 시작되는 날 예, 합참의장한테 맨 처음 일정이 지휘 보고 받는 거였잖아요. 예. 그게 비화폰이에요. 그게 그거 유선 전화였잖아. 예. 예. 근데 휴대전화 비화폰은 저도 직접 대통령이 그 비화폰으로 말씀하는 거를 제가 딱 한 번 본 적 있고 네. 비화폰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 아 이거 뭐 똑같네 그냥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갖고 있지도 않고요. 검찰총장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도 그 청와대 전화로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굳이 따져서 뭔가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행정전화망이 또 있거든. 네. 그걸로 전화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만큼 저게 신무정이가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비화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비화폰을 받은 시점이 받은 시기가. 예. 그러니까 그게 은밀하게 계속 얘기할 뭔가를 상정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사고 내가 핸드폰 비화폰으로 뭐 구입할래요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든 위에서 주든. 뭐 대통령실에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국정원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네. 그거 다 저기 해서 갖고 오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 개입돼서 신부정 검찰총장에게 내밀하게 통화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런 보안이 되는 폰을 일부러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폰을 김건희는 또 왜 갖고 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일종의 대포폰으로다가 다 쓴 것 같아. 비화폰. 결국 그러네요. 그런 거지. 예. 바깥에서 비화폰 생활할 때도 하니까. 대포폰으로 통화하던 자들이거든. 그렇죠. 저자들이. 그러니까 비화폰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요 핸드폰 요거 말고 은밀하게 따로 쓰는 폰. 그럼요. 그 대포폰이지 뭐야. 서로 무전기처럼 대포폰처럼. 그러니까 용도는 똑같은 거지 대포폰하고. 예. 뭔가 추적되지 않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시무정이 비화폰을 분명히 썼을 거다라고 우리 다들 강하게 의심했었잖아요. 네. 의심했었잖아. 사실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무정이 그 비화폰 서버를 갖다가 경찰이 그렇게 압색해야 된다 이거 핵심 증거니. 그러니 영장 좀 검찰한테 청구 좀 해달라고 신청을 그렇게 해도 검찰이 계속 기각을 시켜버렸잖아요. 반려를 시켜버렸잖아요. 자기 일이었네요. 그 이유가 저는 저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비화폰을 그냥 사방팔방 전화를 그 비화폰질을 했으니. 그러네요. 예.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민주정부하고 예. 저 국힘류의 정부하고 다른 게 민정수석이 또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내통하면서 검찰총장과 또 검찰 사건에 개입하는 그게 이제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거는 일상화돼 있었고 예. 그때 파견 나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명박 때 한동훈이가 아마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있었던 행정관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동훈이한테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검사들이 많아. 이 사건 중앙지검 검사들한테 직접 행정관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언제 영장 청구해라, 언제 뭐 기소해라 이런 것들까지 다 조율하던 자들인데 우리 정부 와가지고서는 아예 그런 전화를 윤석열이가 난동을 부릴 때도 민정수석이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너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난동을 부리느냐. 근데 그 전화도 안 했다고 민정수석이.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 사람이다. 틀림없이. 그 정도로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통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비화폰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자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계속 내통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사건에 저걸 또 활용을 했고 하다못해 저 피의자인 김건희도 비화폰을 갖고 있고 그 비화폰을 소지한 사람들의 리스트 전화번호부를 김건희가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시무정이 비화폰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상의 안 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의심해야 되는 거죠.